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가 오늘 얼마나 게으를 수 있는지를 한 대표님도 하나 만들어야 보여드렸습니다. 되겠어요. 한 대표님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한 대표님도 예.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뭘로 만들까요? 요거가 화면에 나오잖아요. 아, 나이 60. 예. 나이 60. 나이 60? 허리 20. 허리 20은 아니시죠? 저랑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요. 보이고 켜보세요. 마이크 켜보세요. 마이크. 있습니다만은. 켠 거예요? 켰어요. 예. 오늘은 몇 개 화면을 너무 뭡니까 6시 하니까요 너무 밝아서 이게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같이 뵙기는 좀 힘들겠구나 싶어서 뭡니까 시간을 좀 늦춰봤습니다. 그랬는데 화면이 또 괜찮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또 생기네요. 예, 황순아님 어서 오세요. 예, 백성원님 어서 오세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뭔가가 문제가 항상 우리는 문제가 안 생기면 좀 이상하고요. 오늘은 한영수 대표님하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를 이제 적당히 맞추시고 되는 데서 해 봐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무신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났는지 꽤 되었는데요. 이제 선거인단 소송도 하셨고요.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요번에 소장을 내시면서 저번하고 18대 대선 부정선거하고 이번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8대는 총체적 부정선거라서 네. 전부 다 저희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18대를 해결하고 19대 대선으로 갔으면은 19대 대선이 공명선거가 되고 잡음이 없었을 건데 사실상 법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을 두고 계속 위반을 19대까지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는 19대도 선거무효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열 그럼- 수 없습니다 나오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열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예,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은요. 이게 어디를 해주나 하면은 026 해가지고요. 와이파이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026 해서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좀 어때요? 그때는 2만 명 이상이 왔었고 무효 소송인단이 6천 명 이상이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원고가 6,800명이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고가 적었지요. 600 예, 19대 대선은 원고 인수가 660여 명이 되었습니다. 660명, 예, 650여 명이면 660명.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울분에 선거무효 소송 원고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선부정이라든가 예. 선거법이라든가 이걸 확실히 알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틀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이 됐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은 그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선 후 한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정선거는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올라오죠?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를 하지 않고 투표지 부족이라 하면서 마치 다른 장비인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대법원도 속였습니다. 네. 대법원도 속아서 불법 판결을 하고 그 불법 판결이 판례가 돼가지고 계속 적법 절차를 막으면서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그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주범이다. 조공이고 그다음 재판을 하게 되니까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를 은폐해 주는 거죠. 판결로서 은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선관위 그 중앙선관위 대법관들이 은폐를 했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은폐를 했다는 말이죠.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제 부칙5조를 보면은 부칙5조 명칭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개표. 예, 그리고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로 하는 것입니다. 예. 컴퓨터로 운영하려면은 컴퓨터의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작동을 시킵니다. 예. 그 운영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해킹을 하든가 내부 직원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프로그램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가 이렇게 그럼 법률에 예.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법률이 이랬습니다. 법률에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히 되어 어떻게 있나요? 되나요? 맥조 메당 뭐 이러면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보면은 공직선거법 부칙5조 예. 아니 맥조 메탕이 아니고 부칙5조예요? 부칙5조, 예. 공직선거법에서 부칙5조 예, 그걸 부칙은 혹시 법이 아니고 뭐 그냥 법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법입니까? 똑같은 법입니다. 아 똑같은 법인데 예. 그냥 부칙이라고 부르는 일반 법. 사람들이 이제 그 부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포스트잇 뭐 아니, PS 부칙은 아니 그게 아니고 어 그 일몰법이기 때문에 주로 다 부칙은 일몰법입니다.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조력이 없어지는데 아, 공직선거법 부칙5조는 일반 본칙에 있는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전산조직을 하는 그 전산 그 개표에서는 어떻게 해라는 그 지시를 법에다가 해놨습니다. 예. 해놨으면 그게 뭐가 하면 중앙선관위 너가 전산조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선거 범위를 보궐선거 법인 내에서 하고 그리고 이걸 하고 싶으면은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협의를 받아라. 그리고 받아서 하는데 또 문제가 있다. 운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 그 개표장에 전산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해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해라. 그리고 나머지 규정은 규칙으로 제정하라. 이렇게 그게 부칙5조예요? 예, 부칙5조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부칙5조에서 전산 조직을 사용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예. 그러려면 첫 번째 그 국회의원한테 동의를 받아라. 아니, 첫 번째 그 선거 범위가 보궐선거 등 그러니까 전산 조직을 사용하려면은 대선은 사용을 못하고 대선과 국선, 지방선거 사용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산 조직은 대선과 국선 선거 조직은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보궐선거에만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는데 보궐선거 등에만 그러면은 거기도 단서가 있습니다. 뭐? 국회 교섭단체 돈 정당의 협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교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ARS 선거가 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난 것은 경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대선 뭐 그 다음에 무슨 선거요? 이런 데서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중요한 선거는 다 안 되네. 안 됩니다. 다 안 되고 이제 그 외의 거는 뭐 조그만한 거, 뭐 그런 거 보궐선거 같은 정도는 ARS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ALS를 사용할 경우 같으면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부터 천천히 하자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ARS를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일단 예. 대통령 선거 안 되고 무조건 안 되고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무조건 안 되고 지방선거, 그다음 지방선거라는 게 대구 서울시장 자치단체장하고 그다음 뭐 지방의원 경기도지사 이런 거 안 되고 안 되고 그게 이제 세미 대통령 선거잖아, 그죠? 예.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강력하게 예. 될 거니까 그까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되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AR 보궐선거 같은 것은 가능하다. 전자 보궐선거 같은 것도 가능한데 보궐선거하고 또 뭐가 가능해요? 본선이 가능해요? ARS가 아니라 전자개표예요. 전자개표. 그 전자개표가 ARS 아니에요? 전자 투개표고 그거는. ARS가 전자로 ALS는 같은 전산 조직인데 투표와 개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 투표와 개표를 같이 하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그것도 전산 조직이에요. 그것도 전산 조직. 그것도 LS도 만약에 사용하려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조건 있죠. 그 조건을 다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RS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거 3개 빼고 이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ARS 가 지방 LS는 그 부추고조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278조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점 개표가 있어요. 투표와 개표를 한꺼번에 하는 그 시스템을 하는데 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ARS로 278조는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못하는. 맨 못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ARS건 전산 조직이건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일단 대통령 선거는 안 되고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 이렇게 지방선거.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 선거도 안 되고 그건 다 안 된다. 지방선거를 하면 아니, 지금 너무 화면이 어두워서 이거 심각한데요, 이걸. 불빛이 너무 이렇게 되네요. 이라서 할 수 없어요. 밤이라서 이게, 그러면- 예, 조금 더,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이제, 예,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이 있어야겠네요. 이걸 어떡하죠?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어, 밤중에 이 방송이 밤에, 되죠. 예, 예. 예. 그 선거관 소송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법은, 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예. ARS는 맨 전산 조직이니까 전산 조직에서 또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그런 조직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게, 뒤에서 하니까 더 어둡죠? 예. 앞부분에서, 예. 어이고, 이렇게 화면이, 예, 조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예. 한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조명이 이제 조금 낫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 일단은 경선은 사용을 할 수 있다. 경선은 이제 정당 경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 해가지고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당원 여러분께서 알아봐야 될 것은 뭐가면은 그거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개표기 예. 그 운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예. 관리하는 이런 검증하고 관리하는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해두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언제든지 공명하게 밝혀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하기 그렇죠. 위한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첫째가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아니 그 정당의 ALS는 정당의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산 전문가들이 볼 적에 그 ALS 체제를 언제든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조작하느냐 그 안에 책임자들이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IP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작을 못하게끔 언제든지 그 해킹 방어라든가 그리고 운용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 보관하고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만약에 그 경선에서 ARS를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네. 일단은 법을 먼저 만들어라. 이제 그 내부 규정이죠. 그 내부 네. 내부 규정 그러니까 네. 당규 19호 이런 네, 것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고 예. 누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검증 뭐 원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 명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해야 규정을 된다. 해놔야 해놔라. 그 경선 경쟁자들끼리 이의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고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선 아니 그런데 그건 다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후보들은 다 이제 뭐 괜찮다. 후보는 전부 다 이제 인정을 후보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당원들이 주인입니다. 경선에 참가한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 위주로 해준 것이 아니 근데 당규에는 네. 그 경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이제 뭐 오케이 해야지 되지 않느냐 되는데 그쪽에 당규에는 참석했는 사람들만 이게 후보자들이 자기의 정권을 위임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찬성한다고 사인하면은 무조건 괜찮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규를 정해버렸으니까 예, 그 당규가 그래 만들어져도 그 당규 내용 자체가 정당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거는 무효입니다. 사실은 무효고 왜냐면 최소한 국가 그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정도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번에 경선을 제가 일부 들여다 보니까 예. 너무나 거슬하고 예. 그 경선 결정을 사실상 당원들은 과연 그거를 두고 인정을 하겠느냐 인정을 하기가 좀 힘들죠. 왜 힘드나 하면은 많이 힘들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 이전에 우리가 조례로 봐도 그 무효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야바이꾼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법원 그 공직선거법에는 그 어떻게 해서 검증하고 할 수 있는지 ARS를 사용하면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그 되어 있는 것을 그 민주당에서 악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검증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그 후보자들끼리 모여서 오케이 하면은 괜찮다라고 했는 그 후보자들끼리 모여서 오케이 하면 된다는 말은 그 누구 말대로 그 당원들이 주인이 아니고 당원들은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요번에는 당원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면 암만 국민 경선이든 무슨 경선이든 간에 정당에서 하기 때문에 예. 정당법에 의한 그 정당은 뭡니까? 민주적인 절차에서 이 단체를 운영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반정당적으로 운영하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법상으로 봐도 무효고 그에 대한 그 규칙 19호로 봐도 무효고 우리 일반 관행이 아니 있습니까? 조리라든가 일반 그 정의의 원칙 그게 완전 반하는 규정이고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경선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 규정은 자기들끼리 뭐 사인하고 했는 것은 무효다라고 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때문입니까? 아니 공직선거법도 있고 사람들의 일반 정의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정의에 대한 원칙이 법은 아니잖아. 법은 이제 법 이전에 거기 뭐가 하면은 전산조직은 언제든지 그 해킹이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이 조작을 첫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할래? 그리고 아무도 이 제기 안 하게끔 이 정도까지는 하자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당원들이나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근데 자기들끼리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검증하고 자기들끼리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아니 그건 놨으니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번에 이재하신 거 아닙니까? 예. 경선에 참여해보니까 너무 부정이다. 그래서 그 TV를 깔아 네. 하든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응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거 뭐가 하면 자기들의 그 밑이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그렇죠. 그 TV를 안 까고 이거 우리 이렇게 정당하게 했다. 너희도 와서 봐라. 너희도 전문가를 불러오너라. 같이 보자. 아니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그 뭐고 제가 듣기로는 판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판례가 이게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일단은 까라 이러면은 우리가는 깔려고 했는데 다시 검증하자 이러면 우리는 검증하려고 했는데 우리랑 제휴했는 회사에서 이미 다 없애버렸다. 그거 싹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정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검증을 못한다. 걔들이 없앴기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그야말로 일반 관행이고 일반 우리 그래갖고 무죄를 받았는 내가 판례가 들어봤어요. 있으니까. 예. 그 관행에 무시한 거고 그 판사가 재판 잘못한 거예요. 판사가 잘못한 거다. 잘못한 왜 그러냐면 요번에도 또 대통령직이 걸렸는데 작반 판사는 잘못하는 거. 재판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사는 선거법원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려갔는데 그것은 일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 학교 회장 선거를 하는데 만약 그런 규정을 뒀다 하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많다.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 제기하겠다. 그럼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문제 있다. 대부분의 일반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들도 그 정도 문제가 되면 이건 무효다. 대부분 간단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재판을 하면서 어느 판사가 판결했는지 모르지만 그 판례를 내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말씀한 대로 그 정도라면 그 재판은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ARS 부정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 옛날에 정의당도 그랬고 옛날에 정의당이 지금 뭡니까? 항상 통진당. 예. 통진당이 그때 정당끼리 경선관계 이걸 하다가 예. 밝혀져가 구속되고 안 했습니까? 예. 그거 전부 ARS를 전부 다 검증을 했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후보에 관련된 사람들이 5명이 구속됐는데 그게 뭐가 하면 요번에 민주당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받으니까 거기도 자유한국당 홍준표도 예. ARS 부정으로 되는 거라고 하면서 거기도 막 와서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우리하고 거의 같은 날 비슷하게 그쪽에서도 부산에서 올라왔다 이러면서 하고 하는데 일단 ARS 전산 조직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예, 프로그램 제작과 관리 보관 그다음 프로그램 검증에 대한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기준을 둬야 됩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그 명확한 기준이 반드시 주권자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투표하는 주권자와 후보자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자와 후보자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로지 후보자만을 위한 후보자가 여기에 물론 직접 이해 당사자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다 이러면은 지금 주권자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법규가 없으니까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규를 이제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만드는 게 건가요? 아니라 형법상에도 다툴 수가 있어요. 선거에 대한 부정을 다툴 예. 수가 있고 그다음 경선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예. 경선 규정이 너무 수준 이하로 작성됐으면 작성 흥결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경선 규정은 나는 참 정말 이틀마다 네. 사흘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면서 막 하니까 이거는 규정이라고 하기도 이게 뭐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부정이라는 것을 하면 국민들한테 각성이 돼야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바뀌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부정선거 했는 거라 그러면 간땡이가 부을 것 같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번에는
그 뭐고 사람들이 2만 명이 나서갖고 6천 명이나 뭐 선거인당 부정소송 하는데 이번에는 뭐 사람들 해봤자 그 뭐 66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니, 사실은 사람들이 적어도 법원이 무슨 기관입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입니다. 한 명이 고소 고발을 해도 이것은 그 절차에서 저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 뭐고 그거를 개무시했잖아요. 6,600명 해도 그 뭐고 개무시했는 데가 한 번 개겼는 그 깐이 있는데 660명 정도 하면은 그거야 뭐 껌으로 이건 우리는 이제 면죄부를 받았다. 우리 다음에 하면은 66명 그 다음에 6명이다 뭐 이러면서 66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걔들한테는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주라는 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6,600명인데도 신속하게 재판을 안 하고 4년 4개월을 4년 4개월 상황 그러는데 660명이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봤지? 뭐 이러면서 너 봤지? 6,600명인데 4년 4개월 끌었는데 야 660명 정도면은 껌이다 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나라가 아니고 법원이 아니고 법원이 아니고 나라가 지금 아니라니까. 나라가 있네. 나라가 이거 완전 그 무법천지 지금 무법천지라니까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고 지금 현재 이 나라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와 뭐 정권 교체됐는데 그 잘하고 있는 거는 언론인들 그 어. 기레기들이 이제 뿌리는 그 언론 홍보 자료고 실제로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사고치고 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도 뭘 했는 건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좀 뭐 지명도 있는 사람을 뭡니까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에 들어갔고 그다음 뭐 누구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윤석열 씨도 중앙지검장으로 가시고 조국 교수도 조국도 그게 민정수석으로 가시고 다 민정수석. 하셨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후보자가 어떻게 지금 나오는 후보자가 공약을 했습니다. 국민들하고 5대 공약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께서 이번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5대 공약을 자기가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복은 뭡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국민 상대로 공약을 한 것은 확약인 법입니다. 그 대통령이 직접 번복을 하면서 법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거야 때문에 뭐 박근혜 정권 동안에 아니, 항상 뭉개는 건 계속 봐와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가 그렇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거꾸로 해왔기 때문에 탄핵 법하고 쿠데타를 반대로 해가지고 예. 새로 바꿔왔는데 바꿨으면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런 번복하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믿음이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걔들이 너들 지금 못 봤나 이러면서 박근혜 비하면은 잘하지 않니 뭐 이러면서 지금 박근혜보단 낫지 않니 계속해서 박근혜도 아니, 견뎠는데 뭐 그렇게- 이 정도 공약 그렇게 중이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예. 그 행위 자체가 뭡니까 지금 번복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예. 이미 이 사람은 박근혜 수준으로 지금 갔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론이 84%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에서 이의를 제기 한번 할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37%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63%가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63% 반대했던 사람이 한꺼번에 단시간 내에 84%까지 지지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하는데 너무 저렇게 극성스럽게 가니까 도리어 믿을 수 있는 것도 더 못 믿게 되고 더 지지할 수 있는 것도 더 잃어버리는 겁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요새 조금 내가 천천히 가면서 지지율이 37%인데 이제 42%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율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대로 뚜렷하게 해내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지지율을 만들지 않으면은 뭘까 밀겠어요. 지금 뭐 장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미는 게 유일하게 문재인 80% 이상 지지율인데 문재인이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이거 하나로 지금 해서
그 지지율로서 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지율을 하고 조작하는 있으니까. 것보다 저 같으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각계 부처에서 원하는 대로 전다 계획을 짜고 다 해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무총리 그 청문회를 하는데 좀 힘들면은 국무총리 국민 경선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아보세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국민 경선을 공작상을 통해 가지고 지키면서. 하면은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 뭐 딱 하나인데 그 인사권이 제일 대통령의 큰 권한인데 그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을 국민한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뭐 그러면 그 대통령 왜 하겠어요? 아니, 국민 경선인단을 해서 우리 이거 장관 추천도 해주세요. 추천이지, 추천. 어느 한 자리는 장관. 이미 예정되어서 선거되기 이제 그런 전부터 뭐 하마평이 막 이제 됐잖아. 누가 문재인이 될 것 같은데 누구가 뭐 어느 장관에 누구 어느 장관에 누구 뭐 이렇게 내정되었다더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쫙 기사로도 나오고 예, 뭐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 지금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이래 나왔는데 보니까 참 저희가 지금 그 뭡니까 지금 그 예, 인사 편정 이창용 문제라든가 씨. 예. 추천하고 있어요, 추천. 여러 가지를 이래 보면은 그 과거가 좀 과격하게 좀 이래 했는데 뭐 파격적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한쪽으로 또 치우쳐 버렸습니다. 치우쳐 버리니까 의아하게 보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번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면서 착실히 갈 것이다. 그리고 법도 지키면서 진짜 국민을 바라보면서 갈 것이다 했는데 처음부터 국민을 바라본다는 거는 거짓말이었고 아니, 공약도 안 지켰고 이래 됐거든요. 이렇게 그쪽에서는 이게 옛날에는 그 박사모가 굉장히 극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문바가 뭐 단체로 뭐 문자 보내고 문자 뭐 폭탄. 문자 폭탄하고 뭐 네. 이렇게 뭐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 문바의 활약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문바하고 노사모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노사모가 문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사모가 문바로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바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단임제로 끝나기 때문에 문바를 해체시키든가 문바를 어디에다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정리를 못하면은 정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걸림없습니다. 왜요? 그 문바가 걸림돌이 왜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되지. 정치는 이해관계로 모이는데 그 자기 이해를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제가 볼 적에는 힘들 것이다. 예, 그래 보기 때문에 문바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음 대선 후보 애정자들한테 어떻게 인순계획을 하느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 농고 행상을 했고 문바한테 한 자리씩 줘야 그렇지. 되는데 예, 예. 지금 문바가 워낙 그 뭐라 그러나 거기 자기들만의 그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단단하게 걔들한테 한 자리씩 다 주면은 함부로 뭐 개혁이나 하고 이런 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 예, 예. 이제 이런 말씀이면 그런데 예. 보자 문바 쪽이 저번 18대 대선에서도요 그 6,600명 했는 사람들이 사실상 전부 문바였었잖아요. 예, 뭐 사실상 문바였습니다. 문바였는데 근데 문바가 그러니까 19대 대선에서 660명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 문바 6,600명은 이번에는 만세를 하는 거잖아. 아, 이번엔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번에 18대 대선을 이제 그 무효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9대 대선 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지. 힘들게 대통령 뽑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은 그럼 6,600명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진짜 대통령 됐는데 이게 왜 일어나? 얘들이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왜 부정선거라고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할 거고 여기에서 뭐 저번에 그 6,600명 중에서 요번에 그 문바들 소위 말하는 여기 바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바라는 게 이제 그 팬덤이죠. 그
어느 정치인을 그 연예인처럼 좋아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이 몇 %나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 660명 중에는 한 얼마 정도 참석이 됐나요? 이제 문파 중에서도 이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660명으로 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파가 6천여 명 중에서도 그 상당 부분 사람들은 헌법과 법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성이 있었고, 이제 그런 이게- 그 좋으신 분들이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패거리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말씀 가버렸어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지금 네. 잘못하면 이제 몰매 맞을 수가 있는 네, 건데 자기 지금 이해관계가- 문파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660명 뭐, 오신 분들은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아. 아닌 건 아니다, 맞은 건 맞다 해가지고 예. 정의를 구현하자는 사람들이고, 아. 나머지는 정의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 당선됐으니까 이제 19대 대선 선거 모의소송에 나는 관심이 없다. 그만 다 아. 조선이다, 자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좋은데 아. 우리 국가는 미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미래를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미래에 선거 정의가 없으면은 모든 정의가 다 무너집니다. 그 값어치, 그 가치를 우리가 창출하고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저도 여기 나와서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문재인을 좋아해. 예. 나는 문재인을 좋아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문빠라고 놀리기도 해. 예, 논리적인 사람. 그런데 이제 문빠기는 한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부정경선은 부정경선이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이 되기를 원하고 문재인에 빠긴 하지만은 부정경선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6,600명 중에 660명으로 이제 되는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어쨌든 이왕 됐는데 흔들 필요 있느냐. 괜히 뭐 흔드는 사람들은 그 홍준표라든지 뭐 자유한국당 이런 애들이나 이제 싸가지 없이 흔들지.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된다. 놈들 흔들 때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지. 이걸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이 6,600명 중에서 600명 빼는 6,000명 정도 되시는 90% 되시는 분들의 생각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게 되겠죠. 만약에 뭐 이재명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었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어서 즐겁지만은 부정선거 의혹이 내가 들어봐도 좀 그럴듯하게 있으니까 그래 부정선거 한번 까봐라. 내가 한번 까보고 진짜 맞으면 좋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대통령도 이 사람이 하면 정말 그 세종대왕처럼 그 선정을 베풀고 잘할 것 같지만은 부정선거로 되어 있으면 난 인정 못해 하면서 할 사람이 전체 지지자의 한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 문화하고 진짜 지지자하고가 그 정도 된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5년 전에 네. 2013년 1월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건전한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그 국민들이 적었는데, 요번 그 민주당 경선에서 보니까 아, 예. 660명 정도가 굉장히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해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노사모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노사모가 이제 질서를 어떻게 잡냐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경선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런 원칙을 위반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정신이요, 이제 정의 정신이에요. 정의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정의를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그렇죠, 어려지느냐? 그렇죠. 노동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예, 예. 그리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 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잠깐만, 예. 예. 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이런 그 투쟁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국민의 지위입니다. 주권자로서의 지위, 주권자들이 해야 될 실천해야 될 그 행위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앞장서서 하니까 지금 소수라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고 왜 저렇게 어려운 삶을 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정신이 없으면은 지금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경영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회는 분열이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민주적인 절차, 민주주의를 우리가 보존하고 하는 그 공의, 정의 문제의 싸움이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가 되었으니까 대선 선거에서 나 신경 안 쓰겠어, 저거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우리 헌법 정신을 벗어난 민주주의. 그런데 그 정신이 사람들 아니다.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 생각은 이분은 정말 잘할 사람이야. 좀 보고 지켜봐. 이렇게 흔들면은 잘하려고 해도 못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발 그 딴지 걸지 말고 발목 잡지 말고 보고 있으면 잘할 거니까 같은 야당끼리 같은 민주당끼리 왜 그러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이 이제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뭡니까? 국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공약대로 그 하객이 되가 법이 되었는데 법대로 해주세요. 그래 해주시면 참말로 공약대로 하면은 저거 임기 끝날 때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거지 저희가 대통령을 해롭게 해서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킨다고 당연히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문재인 후보를 나오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공약을 만들어가 나와서 당신을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이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딴지 걸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봅시다. 부부간에 그거 하는데 남편이 너무 저녁마다 술 먹고 오고 약속 안 지키고 이상한 행동하는데 어느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인이 그거를 지적하는데 그걸 딴지를 합니까?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결국은 조언을 막아버리고 정의를 구현하지 않은 사람을 막아버리면 뭡니까? 반대로 불의를 하는 자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나라는 망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세상 버리자. 그런 정신에서 투쟁을 하는데 우리를 폐마해가지고 딴지 거는 집단, 이상한 집단 일을 하시면은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딴 뜻이 없습니다. 이것 좀 풀어줘. 왼쪽 팔. 예. 제가 좀 가까이 해서요. 왜냐 그러면 예. 이게 그 빛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지 좀 하고 조금만 멀어지면은 이게 빛이 어두워져서 이게 계산착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가 예. 공약을 지키기를 원한다. 공약 지키기 원하는 거 1, 2, 3, 1, 2, 3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저번에 5대 공약이 나왔다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불법 그 행위한 정치인, 그다음에 적폐청산. 예, 적폐청산, 그다음에 그 위장진입,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5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예, 사실은, 공직자 예, 그 공직자, 조건 예, 5가지. 예, 이제 있었는데 그 공약도 쉽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런 사람을 뽑으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잡음을 안 남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70년 정치 역사상 언제나 우리는 바른 길로 가자, 내 공약대로 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100% 지지할 거예요. 진짜 당신 대통령이다 이럴 건데, 자기가 공약을 하고 한 그거는 학약이고 법인데 더구나 자기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거를 그대로 번복을 하면 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야, 당신이 그 한 말은 다 거짓말이네, 그겁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그걸 떳떳이 집어줘야 되는 것이고, 본인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5천만 국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국민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보시고. 그런데 예. 그러면은 보자. 한영수 대표님 예. 좀 맞춰주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숫자가 적지만은 내었는데 그 요번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래도 저번에는 그 진짜 약간 흥분해가지고 약간 왜 우리 대통령 우리가 이겼는데 왜 이래 이러면서 예, 예. 막 이렇게 흥분했는 사람이고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되었지만은 제대로 해보자. 한번 까보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었지만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포진되었는 정의가 우선인 바 문화 이런 게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약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괜찮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공약만 잘 지키면은 부정선거로 돼도 괜찮은 거예요? 공약만 잘 지키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일단 부정선거가 뭐냐 선언됐다는 그게 이제 빠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빠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공약만 되면 괜찮느냐 예, 지켜봐라. 그- 진짜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공약만 돼도 안 되고 부정선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다툴 것이고 그 대법원에서 괜찮다 하면은 그 괜찮은 거예요? 이제 뭐 법원에서 판결하면 어쩔 수가 없지요. 어쩔 수가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미 그 18대 재심도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18대 19대 그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야 뭐 당연히 권력을 보면서 괜찮다. 이제 그렇게 괜찮다 얘기할- 되지만은 그 대법원에 이제 재판을 이제 공개 재판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개 재판, 공개 재판 뭐 하면은 뭐 겁나요? 방송하는 재판, 생방송,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생방송 재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도록 되어 당연히.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소송은 그 전 국민들이 보도록 그 생방송을 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저 항이에요?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도 그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요번에 재판을 열면은 반드시 신청해서 전 국민들이 재판하는 생방송하면서 보면서 6,600명이 신청했는데도 안 했는데 660명 아니. 했는데 하겠느냐고요. 안 하지. 660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걔들은 개긴다니까. 아니 그 머릿수로 한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다툼이 있는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에 연연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말로 거기에서 뭐 선거 재판하면은 사람들 문바 쫙 해갖고 일렬로 쫙 해가지고 앞에 꽉 채워버리면은 화면에 나오는데 그 문바로 쫙 채워버리면 그 몇 명 들어간다고 시작해가지고 뭐 재판정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생방송을 하면서 전국의 국민들한테 방송을 한다 이렇게 재판하는 광경. 이거는 박근혜 이거 소송 이거를 갖다가 저거 안 하는 했습니까? 것처럼. 생방송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렇게 생방송을 해버린다 이거. 그럼 국민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다 재판 과정을 전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 예. 그 할 것이다. 그렇게 신청을 18대 때는 했고 다 18대에서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이게 재판을 이번에 하게 되면은 혜택이 없잖아. 아니 할 택이 없다가 하도록 해야죠. 하도록 해야만 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정의가 있다면은 선거무효 소송 제대로 해라. 내가 대통령 떨어져도 이 정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돼야 진짜 대통령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게 부정선거로 경선을 거쳐서 대통령 되는데 그걸 지금 진짜라고 할 택이 있어요. 6,600명 해도 안 정말 되는데. 들어보세요. 이 나라 헌법과 이 나라 정의를 위해서 헌법과 정의를 이미 무너졌는데 뭐. 무너져도 그걸 살리려면 한 큐에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도- 아이고 내 참.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불가능한 건데 참, 국민들이 예. 촛불을 다시 든다면 가능합니다. 이 촛불 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국민들이 말이죠. 그 지난 12월 달에 들던 그 촛불 정신을 들고 일어나면은 문재인도 고개를 숙이면서 선거무효 소송 빨리 하라. 그리고 내가 떨어져도 좋다. 나는 이런 대통령을 하기 싫다. 이렇게 나와야 이 5천만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고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아니다. 부정선거를 뭐 그래 했겠어요? 같으면 대통령을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지요. 예, 예. 그러면은, 하고 에, 한편 생각하면 이제 만약에 공부를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지금? 이제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 부정경선이나 부정선거를 보면은 사실은 울분이 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자기 배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거라고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고 우리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그겁니다. 그건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신이 없음에 저희들 소송인단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660명이잖아. 우리도 다 호의호식하고 놀고 싶고 그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정의가 없으면은 아, 공치사 하지 말고. 싸우는 것이지 저희들 자랑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공치사 하지 말고 그 고생한다는 거 그런 정식에서 알았다고. 싸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 잘난 척. 예, 아, 잘난 척. 예, 잘난 척 아닌데 자꾸 아, 이러니까 정말. 아, 고생한다는 거 안다고. 아니 오죽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아, 하겠어요. 정말. 지가 맞아. 좋아서 하는 거지 뭘 누가 예, 시켰나요? 맞아요. 지가 좋아서 정신 빠졌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그 난리를 쳤으니까 요번에도 잘할 확률은 저번에도 분명히 공개 재판을 하라는데 공개 재판 안 했다. 했습니다. 저번에 6,600명 했는데도 4년 4개월 끌었다. 예. 저번에는 증거가 확실했잖아요. 그 하루 전날 입력했는 데이터가 나갔다. 예. 그 개표했는 결과가 예. 하루 전날 나가는 게 나갔다. 일찍 발표됐다. 그게 다 나왔는데 요번에는 그런 안 것도 나왔습니다. 전번에는 근데 요번에는 그거 왜 안 나왔어요? 요번에는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안 했습니다. 요번에 왜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를 안 그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인력이 얼마나 동원이 돼요? 인력이 한 연인원으로 한 1,000여 명이 동원돼야 됩니다. 연인원 1,000명이 예, 동원이 돼야 동원돼야 되는데 되고, 하긴 예. 소상인단이 660명인데 예, 어떻게 예. 1,000명이 동원이 그렇게 돼요? 해가지고 자기가 역할 분담을 맡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 방송 나갔던 그 데이터하고 그 실제 중앙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는 1분간 데이터를 전다. 1분 단위로 예, 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같이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하면은 나오고 그다음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서버까지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해가지고 만나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는 다 경선 같은 경우에는 더 뭐 없다 이러면서 예, 예. 백제라 이러면서 나오던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정당성이 없으면서 그 경선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면 위반이라는 거죠.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반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검증을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위반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말이 많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하면서도 그래도 까봐라 하는 건 다 까봤다고. 다 걔들은. 까봤지. 걔들은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넌 내 아는 사람은 절대 트럼프 찍은 사람 없다. 한번 까보자 이래서 까보니까 진짜 트럼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보는데 사실 까보자 했을 때 까봐야지만이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예 그래야지 그게 이제 정당성이 있거든. 맞습니다. 근데 정당성이 없는 거야. 까보자 그러는데 싫다 그러면서 그거는 왜 싫은데 이러면은 내가 몇 명 안 되잖아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위반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판례가 안 해도 무죄다 하는 게 딱 있으니까 내라도 부정하고 난 다음에 무죄인 판례 있으면 안 하면 바보지. 검증을 할 수 없는 체제를 두고 판례가 있다 하면 그 재판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 분노를 하고 아니 분노가 이미 됐는데 그거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한민국은 지금 개판이다. 제가 왜 개판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냐면 선거무효 소송을 안 하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거부하는 법원인데 고등법원, 지방법원 믿겠습니까? 네?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은 끝났는 거죠. 이미 끝났네. 그러면은 그럼 이거 다 죽을까? 다 물에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일단은 부정선거를 했는 애들은 뭘 짭짤하게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해갖고 제일 짭짤하게 챙겼는 쪽이 뭐 다 알고 있지만은 저가 누상 얘기를 했습니다. 재벌하고 예 삼성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랬는데 미국은 확실하게 짭짤하게 생겼어요. 요번에 나는 사드가 하나 배치되는 줄 알았는데 한 조라고 하면서 네가 잘못해 6개를 원래 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그 부정선거를 하는데 뒤에서 한다는 걸 아니까 저것들끼리 충성 경쟁이 벌어졌는 거야. 지금 그 안철수도 처음에는 반대한다고 했다가 예. 그 다시 찬성한다고 딱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지율 싹 올라가니까 같은 값이면 저를 뽑아주시죠. 뭐 이러면서 딱 찬성한다로 싹 바뀌고 찬성한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 찬성했던 이제 문재인이는 밟고 2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밟고 1조 4대 막 이렇게 막 이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를 뽑아주는 쪽에다가 충성 경쟁을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뭐 즐겁잖아요. 뭐 저들끼리 뭐 충성 경쟁해가지고 밟고 2대 밟고 4대 뭐 이렇게 해나가니까 이제 옛날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상황과 비슷해요. 그 친원주의자들이 4대에 젖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듯이 지금도 그런 후보자들이 사실은 4대주의에 젖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한국인이 안 원하면은 우리 네, 사드 배치 안 한다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자꾸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사드를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고 있었는데 사실 반대로 간 겁니다. 반대로 예, 대가를 또 치를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지지가 자꾸 떨어집니다. 왜냐? 국민들은 뭡니까?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요구하고 그러나 남북관계 화해도 요구하고 가까이 있는 중국하고도 서로 잘 지내야 되는 것이고 선량관계를 지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이 사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식민지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자기를 뽑아줬는 데다가 자기를 부정선거로 뽑아주는 데다가 충성을 해야지.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했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몰랐을 택이 없잖아. 예, 그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 까면 돼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 자주성을 국민 개개인이 자주성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이 자주성 바뀐다고 바뀌는 게 벌써요. 대통령이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이제 검증해가 뽑아야. 국민들이 그 뽑으려 그러면 부정선거를 해서 저거 마음대로 정하는데 어떻게 이제 뽑아? 부정선거 막는 것도 그 지난 12월달에 촛불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촛불로 들고 있다가 그다음 대한민국 국민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조직을 만들어가 촛불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도 국민 조직에서 결정해가지고 정치인, 국회, 법원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아니 이런 식으로. 걔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안 썩었는 데가 없더라고. 예,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정선거 하면서 이번에 느꼈는 건데 예. 진짜 와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는 줄을 몰랐는데 예, 예. 민변에 가니까 민변이 안 하겠다 그래. 부정선거 공익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공익이다. 부정선거를 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다. 참여연대 안 하겠다 그래. 예. 촛불연대 가니까 안 하겠다 그래. 예. 발언권도 안 줘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언을 못하게 하는 거야. 예. 다 막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한변협에 전화를 하니까 대한변협에서 단 한 명의 변호사도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부정경선의 소송을 돈 주겠다 하는데도 물론 많이는 못 주지만은 주겠다 하는데도 단 한 명도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 지가 그 변호사 했는 걸 그렇게 함부로 없애지도 못할 건데 그게 손해 봐봤자 얼마 손해 본다고. 그 좀 산단 그 정의로운 그 변호사들이 단 한 명도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도 변호사가 겁을 내가지고 18대도 변호사가 한 명도 아니 한 명 있었죠. 한 명은 이제 박홍 변호사. 변호사님이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무료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무료로. 흔쾌히 우리가 승낙을 받아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국회의원들 떠있는 일어난 국회의원들 찾아가지고 하자하니까 전부 다 근데 박홍 변호사 이번에 문재인 캠프로 가가지고 부정선거 막는데
브로킹 하는데 딱 사용되죠. 모르겠습니다. 1시간 그 됐어요. 1시간. 직업상 자기들이 이제 그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박원 변호사는 그래도 저걸 가지고 나름대로 하겠다는 그 용기에 우리가 감탄했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뭐 예, 예.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를 또 지금 봐서는 그때는 뭔가 바라고 했는 게 아닌가 아니, 이런 그- 의심이 그때 바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바라고 하진 않았겠죠. 재판만 이번에 열렸으면은 박원 변호사가 상당히 역할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그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하고 했고 저희들도 굉장히 애석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몇만 명 되는데 그 중에 박원 변호사밖에 없다는 그 사실 굉장히 한편 되게 서글픈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선부정에 대해서 그 변호사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민변은 이 공익 재판은 스스로 나서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유독이 18대 대선 부정과 이번에 경선 문제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건 참 법조인들의 그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나라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고민에 입사합니다. 국민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짜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옆에 어떤 그 할머니 예, 한 분이 이제 그 말씀 뭐 하시고 계신데 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뭐 저렇게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가만 내비두는 게 상성이죠. 참 일단은 뭐 이 나라가 그 썩을 만큼 썩었고 네. 그다음 믿을 것은 뭐 촛불밖에 없는데 촛불이 뭐 생긴다는 다시 뭐 일어난다는 보장은 별로 없고 아니 만약에 국민들이 자기들이 속았다고 이제 인식이 들고 많은 문제가 그 잘못됐다고 인식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믿을 수 없고 박근혜와 같다는 인식을 가진과 동시에 촛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욕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시 촛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재판이 벌어질 확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간이 좀 길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좀 답답한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광화문에 와서는 또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다 같이 한번 예. 저번에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정치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도 우리도 광화문 정치를 시대. 고소하기 위해서 나왔는 겁니다. 예. 이건 대통령답게 한번 해봐라. 이제. 예. 지금 대통령처럼 흉내 내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내 대통령 자기 아니, 내놓게 이미 결단할 수 있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하게 되면 코가 끼었는 거라니까. 끼었죠. 끼었으면은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끼었으면은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야 그럼 재판 빨리 해라. 내 성사 보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으면 못 뽑겠다. 딱 이런 그 과단성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 과단성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배째라 정신으로 이제 대체라가 그래. 아니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진정 국민을 니- 사랑한다는 니들이 정의를 내한테 살려준다는 거. 내가 니들한테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정 경선으로 하고 하는 걸 내가 말 안 하고 자 모르는 척하고 있어 외면했는데 인지 와서 뭐 그 국민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짜라는 거 내가 뭐 이렇게 부정 경선으로 되는 거 한번 까봐라. 그 말이 돼요 그게? 저는 뭐가 하면은 국민을 진짜 사랑하는 대통령 같으면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진정히 희생하려고 하면 무슨 이명박이한테 물어봐요. 거기가 지금 돈 챙기는 자리지 그게 희생하는 자리인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저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왜 그러냐면 그 예. 원론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참, 예. 일단 깨어있는 시민들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데 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애매모호한 거 말고 보자. 우리는 구체적인 거 원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저희한테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윤희김한테 뭐 그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뭐 그 메신저를 보내주시거나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어쨌든
제일 쉬운 게 댓글일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댓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일단은 대한민국을 다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고 부정 경선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냥 그 수치만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18대 비해서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무시해도 돼. 6,600명도 개무시했는데 660명 개무시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막 이 정도는 우리가 한두 번 했는 것들은 뭐 개무시해도 돼 라고 용기를 가질 만도 한데 얘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제대로 정의를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될지를 저는 뭐 어떻게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관여를 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도 개가천선을 하셔서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보다 늦지 않으니까 공약한 사항을 전다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은 그것이 곧 개가천선된 대통령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광화문 여기 세종문화 회관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밤늦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점 잘 아시고 우리들한테 조언도 지혜로운 조언을 많이 주셨으면 저희들이 참다이 공약을 안 지키는 게 없다니까요. 뭐 다음 대통령 다음 그 정권으로 넘기자 그랬지 언제 사드 반대한 뉘앙스는 반대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넘기자 그랬지 반대한다고 딱 찍어서 얘기는 안 했다니까요. 그 공약 반대는 아니라니까. 반대한다고 찍지는 않았는데 반대한다고 찍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 행위가 지금 반대로 같지 않습니까? 예, 반대지 당연히. 그러니까 속은 네가 바보다. 애매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반대를 한 겁니다. 한 것이고 지금 아니 우리가 오해를 했는 거지. 아니 미국에는 이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드 반대 행동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이상한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갇혀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부정선거로 당선을 시켜줬지. 예, 이제 부정선거 당선시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답을 해 충성을 해야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자꾸 깨어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못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신속하게 깨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민이 못할 겁니다. 깨어나서 지금 왜 깨어나도 뭘 어쩌라고. 근데 깨어나는 사람들한테 행동력을 어떻게 행동을? 꼽아주면은 촛불 들으라고 행동력을 꼽아주면 660명 여기 와서 촛불 든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660명이 불씨가 돼서 5천만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촛불 들었는 것만 해도 내가 이 나이에 하려 그러니까 무릎이 쑤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촛불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고 왜 실패로 끝났냐? 또 촛불은 난 못 들어. 1600만이 올해는 죽어도 못 들어 나는. 촛불을 들면은 국민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놨으면은 과연 대통령이 저렇게 공약을 번복하면서 가겠느냐? 천만의 말씀 안 갑니다. 겁이 나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촛불 조직을 안 만든 그 자체가 촛불들이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촛불 조직이 되려 그러면 당연히 프락치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그 원래 거기도 하이체킹하고 뭐 딴 데로 가고 하는 게 있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예. 뭐 사인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요. 예, 예.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끝이 없어.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